네, 먼저 최준영 전문가께서 금융과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머니스토리 진행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펀드 투자에 관한 이야기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준영 전문가입니다. 어제 머니스토리 시간에는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장 나한테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제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형으로 투자되어 있는 펀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 운용에 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오픈해 드리려고 하는데, 펀드 투자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한다. 오늘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똑똑한 학생들은 복습을 먼저 해야죠. 어제 했던 내용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자, 분산 투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냐면은 부동산 자산이 이만큼이다. 대개 한 80% 이상은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은 그냥 그 다음엔 현금 자산으로 분류를 하세요. 그럼 이 현금 자산 중에는 또 여러 가지 그 회사에 가입을 하시죠. 뭐 은행에 가서 뭐 적금을 한다던가 예금을 한다던가 증권사에 간다던가 보험사에 간다던가. 그리고 이 안에는 수많은 상품들로 쪼개져 있는 형태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삼성그룹주를 가입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국내 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펀드를 운용하시고, 중국 펀드를 운용하시고, ELS, ELD를 운용하시고, 채권형 펀드도 끼어 있고, 뭐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문제는 이렇게 소위 재테크를 하신다, 펀드에 가입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한두 가지만 운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이게 마치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한 것 마냥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상품만 여러 가지 쪼갠다고 해서 정말 분산 투자가 제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걸 보시면은 세계 증시는 어느 한 곳이 막 치켜 올라갈 때 나머지들이 막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미국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갑자기 치솟았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으로 뭐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분산 투자를 한들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분산 투자도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펀드들에 가입해서 이 각각의 개별의 펀드들을 내가 다 운영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HTS를 켜놓고 각국의 증시를 보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데 그러면 미국주 펀드를 바꿔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생업을 하기도 바쁜데 여기에까지 하루 종일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모든 펀드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치되고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그게 자기 위안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도 제대로 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냐? 일단은 전체 자산의 비중을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금이나 기금속도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고요. 예금하고 채권 비중과 주식형 펀드 비중을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비중 조절을 먼저 하시는 이것부터가 분산 투자예요. 뭐 거창하게 글로벌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나의 자산 비중부터 조절을 하시는 것부터가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좀 안정적인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예금 채권 비중을 늘리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예금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형 펀드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 시에는 주식형 펀드로 가져가되, 주가가 최근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채권형 펀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환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형 펀드 주가 떨어지는구나. 아유, 떨어지네. 어떡하냐. 이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넋놓고 쳐다볼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식형 펀드를 전부 채권형으로 환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 관리예요.
이게 먼저 선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각국으로 분산 투자도 해보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품에도 가입을 하고 하나하나씩 운용하는 것을 늘려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하고 방치한다고 그것이 정말 큰 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주식형 펀드로 갔다가 채권형 펀드로 갔다가 움직이는 건 알겠어요. 관건은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움직여야지 내가 제대로 운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같이 보시죠. 제가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 투자에는 대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그 정확한 산수를 들이대서 이걸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고 예측을 기반으로 주식은 움직이지만 펀드나 증시 같은 것들은 이 변경 주기가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뭐 시냇물과 뭐 큰 한강 뭐 이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예측은 내가 이 타이밍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이쯤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예측인 거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수익 곡선이 그려지겠죠. 하지만 대응을 한다면 어떨까요? 중간에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은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쯤에서 끊어서 환매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떨어지는 손실분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구나. 좀 더 지켜보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주식형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또 떨어질 것 같으면은 채권형으로 환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잠깐은 손해를 볼지언정 장기적인 투자 전략 장기적 한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정도의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조금의 수익이 쌓여서 1년에 수익이 8%가 되고 10%가 되고 이게 10년이 되면은 200%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인 펀드 투자나 증시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섣불리 이런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펀드는 한순간에 박살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잘 맞아 떨어지느냐?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 코스피에다가 한번 입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6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의 코스피 지수를 봉차트가 아니라 선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06년에 보시면은 지금 선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뭐 글로벌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쭉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유 떨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곤두박질도록 놔둘 게 아니라 중간에 끊었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여기에 원래는 그 이동평균선이란가 이런 걸 정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그 펀드 변경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주식형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채권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걸 넉넉히 보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채권형으로 환매했던 내 자금들을 어떻게 해요? 주식형으로 돌리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살포시 같이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먼저 앞서서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먼저 앞서서 예측을 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접근 방법에서 볼 때에는 내가 먼저 미리 앞서 나가는 것보다 남들 갈 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식형으로 여기서 갈아탔어요.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는 다시 채권형으로 바꿔줬어야 되는 거죠. 한 요쯤에서. 네. 이렇게 요쯤에서 잘라서 채권형으로 바꾼다면은 그렇게 큰 손실도 있지 않아요. 한 3%나 될까요? 자, 그럼 채권형으로 바꿨어요.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박스권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갈 때는 주식형으로 바꿨다.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 최근이죠. 최근에는 이제 채권형으로 많이 바꿨다가 이제 다시 주식형으로 올라오라는 그 매수 시그널이 어제쯤에 다시 변경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운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접근 방법에서 볼 때는 자잘한 손해는 무시하고 적어도 여기 그리고 여기인 큰 손해는 내가 피하자는 게 가장 주된 운용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펀드는 사실 1%, 2% 수익이 났다가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펀드는 그럴 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펀드가 망가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 보시는 갑자기 엄청난 폭으로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납입하시는 적립식 펀드는 그 여파가 훨씬 크고요. 거치식 펀드도 면치 못하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KO 펀치 한 방만 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갖고 계시는 그 펀드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펀드 운용하실 때는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로 분산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대응 방법을 먼저 익히시고 한 가지 펀드를 운용하실 때 이렇게 대응이 된다 싶으면 그 다음 상품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한 스텝 한 스텝 올려가셔야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쪼개놓고 각각을 컨트롤 하시기는 정말 힘들다는 점. 그래서 방치가 됐을 때 그것이 결국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앞으로는 갖고 계시는 펀드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깨우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